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장 신채민입니다. 오늘 네카의 보건의료 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의 그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는 5글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거와 가치라는 말에 다 담겨 있는데요. 저희 그 초대 원장님의 말씀을 이제 빌리자면, 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뿌리는 객관적인 근거다. 근거는 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용 언어여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네카가 보건의료 근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가치는 사회 문화 및 윤리적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근거만으로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 의료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해서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 역할 또한 네카가 수행하여야 한다 하시면서 근거와 가치를 이제 말씀하셨고, 이 사진은 근거와 가치 초기 발행본에 대한 그 캡처를 해갖고 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카의 모든 연구원들은 근거와 가치를 마음에 담고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법적인 설립 목적입니다. 법적인 설립 목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9조와 21조, 의료법 53조에 담겨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그리고 보건의료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개발 연구 지원, 국민건강 개선 효과 분석, 임상진료 지침의 개발 보급 등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보건의료 연구 스펙트럼에서 네카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카가 하는 연구는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의료기술, 의약품, 의료기기가 개발되게 되면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중개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식약청 허가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후에 이제 의료 현장에 도입되기 전에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효과 분석, 경제성 평가, 그리고 국민건강 개선 효과 분석은 공익적 의료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로 삼아지게 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전주기적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승인을 통해서 보건권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퇴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의료기술이 개발되게 되면은 저희 그 신개발 유망 의료기술 분석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개발 단계 의료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1년에서 3년 이내에 도입될 만한 의료기술 중에서 유망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재적 영향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잠재적 영향력 분석을 허라이즌 스캐닝이라고도 하는데, 허라이즌 스캐닝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국내 유망한 기술에 대한 그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적 근거가 쌓이게 되면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권에 진입하지만, 보건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통해서 근거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권에서 사용되는 기존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료기술 평가, 비교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그 다음에 관련 지침 개발의 업무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의료기술이 이제 노후돼서 이제 퇴출돼야 될 경우, 아니면 안전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갈 경우에는 재평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또다시 의료기술 평가를 해서 퇴출해야 될지 말지, 계속 써야 될지에 대한 정책적인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연구의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가 그 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을 분석하고 의료기술 권고안을 제정해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위험도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 활성화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요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등을 통해서 정책 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정책 근거 지원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네카는 보건의료기술평가 싱크탱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근거본부의 세계 단의 업무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술평가연구단입니다. 의료기술평가연구단에서는 의료기술평가 및 재평가 관련 제도 및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조건부 선별급여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상진료 지침 작성, 공중보건 가이드라인 근거평가 지원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술평가연구단을 포함해서 근거본부에서는 대한의학회 및 유관기관 협력 연구를 이제 하는 걸 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근거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입니다. 경제성 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성 평가 및 질병 비용 및 비용 분석, 재정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선별급여 후 경제성 평가 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가 방법론 연구라든지 경제성 평가 관련 교육, 국제협력, 국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료기술 평가 관련 그리고 경제성 평가 관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에서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입니다. 저희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에서는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정책, 기술 및 동향 분석을 하고 있고, 정책 수요에 따른 정책 연구를 하여 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업평가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의료, 만성질환, 방문 간호 등의 사업 시범평가 및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 및 관련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 평가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세부 방법론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특정 임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체화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모든 경험적 근거를 검색하고 선정해서 비평한 1차 연구의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광범위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편협되지 않은 포괄성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2명 이상 수행하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고, 그 다음에 평가 전략이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결과가 가능하다는 재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목적은 대량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의 장점으로는 새로운 연구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현존하는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계적 문헌고찰을 사용해서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모순된 결과나 내용을 명백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분석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아시는 것처럼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대안이 있을 때 동일한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또는 주어진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경제성 평가라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이제 경제성 평가로는 병적 비만 환자에서의 고도 비만 수술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평가를 했더니 고도 비만 수술이 식이요법이라든지 다른 비수술적인 요법에 비해서 비용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고도 비만 수술이 급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목적은 한정된 자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의료기술의 효과가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 즉 비용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평가의 목적은 정책 결정 자체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평가에서의 경제성 평가의 영역입니다. 아쉽게도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약제의 경우에는 제약사가 경제성 평가를 해서 해당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급여 결정을 합니다. 한데 아쉽게도 행위와 치료 재료의 경우에는 그 경제성 평가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 부분에서는 네카의 역할이 없지만 그 회색 부분으로 된 부분은 네카가 경제성을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권에 들어가서 기존 기술로 될 경우에는 급여든 비급여든 저희가 자체 연구, 수탁 연구를 통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관상동맥 질환에서의 스텐트 시술, 그리고 항우울제, 그리고 경동맥 스텐트, 그리고 고도비만 수술, 로봇 수술, 임플란트 등에서 저희가 그 기존 기술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고요. 예,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에서에도 문재인 케어 원장님 말씀하신 그 제도 틀에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는 HPV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바가 있고 검진과 관련해서는 전립선암, 간암, 자궁경부암, 장복혈암 검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등과 협력해서 경제성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립선암 로봇 수술의 경제성 분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적 문헌고찰, 의료기관 조사, 일반인 설문조사, 후행적 코호트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로봇 수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전립선암 환자에서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으나 비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돼서 로봇 수술이 선별급여로 정책 결정이 나는데 근거를 지원한 바 있고 선별급여 관리 대상으로 앞으로 복지부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신기술, 로봇은 신기술인데 기존 기술과 관련된 것도 신평원에서 지금 신평원에서는 학회에 열린 것도 급여 결정하는 데서 그냥 급여 레벨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현재 네카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근데 네카 자체가 병원 세팅이 없어서 이 중에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꽤 유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부대학 병원이 어느 영역을 하나 나눈다. 전국대학 병원이 어느 영역을 하나 나눈다. 이런 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게 지금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카라는 데서 자료를 가져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리얼월드 데이터가 에비던스화하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경제성 분석에서 급여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좀 대학 경원들하고 같이 저희는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나 나중에 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설립 근거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 평가 연구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국내 보건의료 환경 및 사회적 상황이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리고 유관부처, 유관기관의 협력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16년에 네카의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정책 유닛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워낙 관련 연구가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개발 연구가 있고 관련 정책
전략 연구가 이제 미래 보건으로 전략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 보건으로 전망 연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5년도부터 미래 보건으로 포럼을 네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그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관련 언론계, 환자계까지 포함해서 미래 유망 의료기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고 어떤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건지 보건의료 제도에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1년에 4번씩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광고를 드리자면 12월 15일 날 이제 교보생명 빌딩에서 제4차 2017년 미래보건의료 포럼이 열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에서 정부 부처 시범사업 또 수행하고 있고 시범사업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평가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홍석원 박사님이 발표해 주실 방문간호에 대한 시범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의 주요 영역으로는 방문간호, 응급의료, 정밀의료, 희귀질환, 정신질환, 질병 예방, 전달체계, 장애재활, 만성질환, 디지털 헬스까지 다 아울러서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 제도 개선 및 개발 관련 기획도 하고 있고 미래보건의료 포럼 및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 시범사업 기획 및 수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근거연구본부의 그간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 제공으로 복지부 등 그 정책기관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비만 수술이 이제 비수술 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 급여화한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그밖에 이제 저희가 법률 재개정 지원을 위한 관련 조사 분석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문신사법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음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문신과 관련된 행위랑 관련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해외 관련한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라에서 문신사법을 제정해서 음지에서 하던 것을 문신사가 양지에서 제대로 하도록 이제 만든 법이 되겠고요. 그밖에 이제 수기치료 관련해서 이제 의료 행위의 영역에 지금 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일반인한테도 풀어줄지 말지에 대한 이제 관련 조사 분석 연구를 해서 복지부에 제공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필수 접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2회 접종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이 결과를 통해서 2016년부터 만 12세 어린이 대상 무료 접종이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근원 정책과 관련한 저희가 정책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 개편을 위해서 니코틴 용액이 불필요할지, 니코틴 함량으로 할지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해서 담배사업법 개정 지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담배 연구를 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글루코사민이 골간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이제 연구를 맨 처음에 하면서 2009년에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1년에 연간 100억 원의 의료 급여를 이제 세이브하는 효과를 봤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 선별 검사에서 초음파 검사가 이제 유용하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서 관련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의사 결정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HPV 백신 그리고 저희가 미용 성형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조사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실태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한 보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한 정보집을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사용 허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이 과다하게 외국에 비해서 과량으로 이제 장기간 처방되고 있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분석 연구를 제시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복지부에서 이제 고민을 하도록 근거 연구를 한 적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스타틴 관련해서 당뇨병 위험도가 발생하니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랑 상의하라는 스타틴 연구도 수행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흡연 관련한 이제 다양한 담배 연구했었던 거, 비만 연구했었던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내카에서 이런 연구를 할 때에는 대국민 수요조사도 받고 있고요. 유관기관 그리고 의료계 수요조사를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대에서도 그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주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카에다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과제화를 디벨롭해서 이제 같이 협력 연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근거연구본부의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